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의 휴전,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미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 기술주, 여행주들이 강세를 주도했고 에너지 업종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집중 매수하면서 대규모 매수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연속성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일단 이제 휴전 이슈는 어저께 반영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업종이 또 움직임을 주도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 오늘 2%대 이상, 3대 지수가 전부 2.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소형 지수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6.3% 올랐고, MSCI 한국 지수는 무려 10%나 이제 급등을 했고요. 업종으로 보면 뭐 에너지 빼놓고는 다 올랐습니다. 근데 가장 적게 오른 게 유틸리티인데, 이것도 업종 지수가 1%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특정 업종보다는, 그러니까 위기 구간에서 일단 벗어났다, 이런 안도감이 나오고, 또 공매도 청산이 또 단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큰 폭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메인 재료는 미국과 이란 간 2주 동안 이제 휴전한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11일에 파키스탄에서 직접 얼굴 보고 협상할 거다. 근데 이제 양측에서 모두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이겼다 그러고, 이란도 자기네들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승리했다라는 거의 전제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측이 거의 끝났다라는 점을 또 계속 메시지 국민들한테 남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는데 저쪽이 협상하자고 해서 막바지 뭘 봐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 쪽 인사 일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제 최고 의회 의장이 휴전 조건을 벌써부터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고, 이란 영공에 드론이 들어왔고, 또 자기 나라의 우라늄 권리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있다, 이건 벌써 세 가지 항목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때 잠깐 지수 상승폭이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하락하다가 조금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증권가들은 대체로 한숨은 돌렸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에버코어에서는 협상하기 어려운 항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문제라든가 아니면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란이 완벽하게 양보하기 어려운 항목이라서 아마 2주 지나면 추가로 또 몇 주 동안 협상해야 된다, 또는 몇 달 동안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연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어떤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프리스에서는 이 통행료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받기 힘든 조건이라서 아마도 타협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타협안은 그러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이제 통행료 받고 그 이후에는 끝내는 거, 이렇게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 배송이 정상화되는데 6개월에서 9개월 걸릴 거다. 왜냐면 이제 시설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복구하는 것 자체도 몇 달 걸리는 데다가 복구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복구를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종 정상화되는 데는 6개월에서 9개월 걸릴 거기 때문에 원유의 수송이 완전히 단기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확정된 건 없고, 이제 일단 한숨 돌렸고, 한숨 돌려서 그 상태에서 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신중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는 뭐 115달러 이렇게 되다가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92달러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란이 뭐 위반했어 벌써, 이렇게 막 지적하고 나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부터 유가는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변수인 것 같아요. 레바논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변수가 되지 않기를 또 바라야죠. 어쨌든 이란도 이스라엘도 일단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향후에 또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제 반 버전이라서 유가의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몇 월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인도할 거는 몇 달러의 계약, 뭐 12월에 갈 거는 몇 달러의 계약,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인도할
그 국제유가의 어떤 가격은 지금 70달러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당연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보다는 20달러 정도 낮긴 한데 수치 자체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국제유가가 전쟁 나기 전에 60달러였어요. 60달러였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고 저때 되면 상당 부분 복권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도 70달러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완전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70달러까지만 내려가도 땡큐죠. 지금으로서는 땡큐긴 한데 좀 정상화가 되기에는 조금 확인할 것도 많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지금하고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막 WTI 110달러 가고 그럴 때도 12월물은 80달러 막 이런 상태라서 투자자들이 에이 연말 안에는 해결은 되겠지라고 이제 믿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70달러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협에 배들이 워낙 많이 갇혀 있어요. 지금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데이터 보니까 유조선만 426척이나 이제 갇혀 있고 뭐 LPG, LNG 이런 것들 벌크 뭐 이런 것들도 잔뜩 갇혀 있는데 저게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빠져나와야 새로운 배가 들어가고 새로운 배가 들어가야 저장고에 있는 원유를 뽑아오잖아요. 그 저장고에 있는 원유를 뽑아와야 또 생산해서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저렇게 둥둥 갇혀 있는 상태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석유를 추출해 올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확실히 해협이 통과가 돼서 저기 유조선들이 대거 좀 빠져나오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하루에 몇 척, 오늘 뭐 2대가 지나갔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뭐 시총 상위 중에서는 그 메타가 많이 올랐죠.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타가 급등을 했고 뭐 테슬라 빼놓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는 여행주, 반도체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 그 S&P 500 선행P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실적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의 거래가 되느냐 이건데 주가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특히 이제 M7 그러니까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직전에 한 30배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24배 정도까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싸진 거예요. 예, 싸졌는데 코로나 때 이후 살펴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24배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M7 종목들이 테슬라 빼놓고 또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올라가고 또 일부는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 오늘 반등은 공매도 청산이었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이게 휴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끝나겠구나. 아니면 또는 이제 휴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악의 국면은 통과했구나라고 보고 이제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그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싸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저평가까지는 아닌데 워낙 단계 이제 많이 흘러내려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고 이게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멈칫하고 있다가 왜냐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 지표가 달라지게 되고 경제 지표가 달라지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일단 휴전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경제 지표가 하향할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싸진 거를 투자자들이 활용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건 한국 지표가 MSCI 한국 지수가 10%가 올랐어요. 전 세계 그 달러로 거래되는 지표죠. 이거는 달러로 거래되는 지표죠. 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 지표가 10% 올라간 거서 전 세계 MSCI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간 거는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요 미국 시황 뉴스 보면 한국 지수 올라간 거를 또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6.8%나 급등을 하면서 거의 이제 6,000포인트 언저리까지 다 올라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4월이 페이스가 좋은 게 하루 빼고 다 올랐어요. 예, 4월 2일에 4.47% 하락한 게 있고 그 뒤로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스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이렇게 하나는 코스피 지수가
선행피, 그러니까 코스피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그거 대비 이제 몇 배에서 거래되느냐. 근데 대략적으로 과거에 보면 7.5배? 그 왔다 갔다. 그러니까 7.5배 전후에서 이제 반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깼던 자리가 금융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거라면 그 금융위기급에 준하는 사태가 이번에 온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구간에서 이제 튕겨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달 그 방송에서 증시 전망대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4월에도 빠지면 강세장 끝나는 거다. 그래서 4월에 증시가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작년도부터 시작됐던 강세장이 끝난 건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저점 매수 들어와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두 달의 원리는 그거예요. 보통 강세장에서는 한 달 빠지면 어유 이건 땡큐지 뭐 이렇게 이제 매수하게 되는데 두 달 빠지면 그런 매수가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런 매수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시장의 매수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강세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간 게 물론 아직까지 뭐 4월 3분의 2가 더 남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15% 이상 폭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장세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외국인들 매수. 어제 이제 마감하고 나서 그 매수 규모가 축소되긴 했는데 정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어제 3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4개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뭘 많이 샀는지 보면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고 4일 중에 3일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4일 중에 3일 매수. 그러니까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어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타로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전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 단타 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딛고 삼성전자가 놀라운 실적을 본 거는 이제 매수해야 되는 이유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눌릴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주봉으로는 계속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함부로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어제 61선에서 막혀서 끝났잖아요. 급등하긴 했지만 이제 5% 올라가도 급등하긴 했지만 이제 막혔는데 3,000당 제약이 계속해서 이제 지수에 약간씩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이제는 거의 뭐 120만 원 정도 됐던 게 지금 48만 5천 원이 됐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당 제약의 시가총액 비율이 2%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특히 이제 내려갔을 때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한가 가지 않는 한 3,000당 제약의 어떤 변동성이 코스닥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이제 조금 벗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오르려면 이제는 뭐 특정한 대형주가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미 동반해서 급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3,000당 제약의 영향력에서는 코스닥은 좀 벗어났다. 근데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 양 주체들이 이제 매수한 종목군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 기관은 벌써부터 제가 어제인가 그제 보여드렸을 때는 수익률이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플러스 수익률로 바뀐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4월에 이제 물량 받은 종목들, 그러니까 유형을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중에서 매도로 바뀐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까지 매수했다가 어제 매도로 바뀌기 시작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을 또 추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유형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 다 말라서 매수로 바뀌는 종목은 수급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또 급반등 나오는 그런 케이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휴전 기간이긴 한데
경계감은 여전히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란 측의 반발이라든가 미국의 경고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란은 지금 당연히 걷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소리야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데 트럼프가 묘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합작할 수도 있다, 뭐 이상한 말을 했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같이 돈을 받겠다라는 건가? 이게 약간 지금 사실 반등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나가다가 깡패 만나가지고 10,000원 삥 뜯겼는데, 10,000원 삥 뜯겨서 이제 A식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0원을 쥐어주면서 너 차비는 없지, 이거는 차비라도 해. 그리고 1,000원 돌려받은 느낌? 그러니까 9,000원 아직도 삥 뜯긴 건데, 근데 1,000원 받았다고 지금 일단 안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여전히. 예, 근데 이제 그 1,000원도 또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넌 앞으로 여기 지나갈 때마다 100원씩 줘야 돼,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전쟁하던 것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슈가 뭘로 돌아갈 거냐. 뭐 우리가 이제 전쟁 전에 주요 이슈가 반도체 강세, AI에 대한 논란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하던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증시 부양책,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로 다시 이제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뭐 요런 흐름들, 요거 좀 어떤 게 메인 재료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를 해줄 거냐.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증시 이제 호재나 오늘도 뭐 휴전 가지고 전체가 다 어디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인 오늘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특히 이제 강세 업종 첫 번째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예,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84조 원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그러니까 이 판 이유는 두 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기존에 한참 전쟁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올라서 한국 증시의 비중을 조절한 거다. 그게 이제 매도였고, 두 번째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다 매도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보면 4월 들어서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전에도 바뀐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비중 조절도 끝났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도 지금 상당 부분 덜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전같이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뀐다면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종목들, 예, 그게 이제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비중 조절하느라고 팔았던 종목을 다시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업종의 매수가 일관되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지금 정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는 거 도움되지만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